안녕. 자, 우리 확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그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경우의 수를 잠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그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전혀 모르면 사실상 확률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게 첫 번째가 뭐였었죠? 경우의 수의 정의. 이 경우의 수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면 경우의 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경우의 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어떤 시행을 하죠. 어떤 시행을 하는데 그때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뭐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 시행, 뭐 동전을 3개를 던지는 시행, 아니면 뭐 학생들이 뭐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1명을 뽑는 시행, 아니면 뭐 9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1부터 9까지 이 숫자 카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드는 시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시행들 중에서 뭔가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3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이 결과들 중에서 우리가 무슨 결과의 수를 카운트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키워드가 있었지. 거기에서 구분 가능한이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결과들 중에서 구분이 가능한 결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그게 경우의 수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6개 서로 다른 종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라는 단위를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개도 아니고 6가지라고 쓰는 것은 이미 이 단위의 뉘앙스조차도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즉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그 단위를 쓰는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 뭐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좀 사가지고 오라고 좀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에 갔어. 어우 과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했지. 엄마가 과일이 너무 많은데 뭐 사가? 라고 일단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거기 과일 몇 개가 있어? 라고 하면은 과일이 총 몇 개인지를 다 세서 알려달라고?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과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은 종류, 뭐 참외, 사과, 뭐 토마토, 복숭아, 배, 뭐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종류의 개수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얘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개랑 가지를 느끼는 바가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 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에 의거하여 경우의 수를 카운트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는 종류의 개수를 카운트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잘 쓰는 연산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연산이 하나는 더하기였고 하나는 곱하기였어요. 즉 이걸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쓰는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합을 쓰는 상황과 곱을 쓰는 상황. 자, 예시를 한번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어떤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갑니다. 집에서 문방구로 갈 때는 2가지 길이 있고요.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3가지가 있어요. 자,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과 이렇게 2가지 길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더 추가를 했을 때 이때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연산을 뭘 고려할지를 생각하는 그 경우가 뭔가 좀 느낌이 사뭇 달랐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교까지 몇 가지의 경로로 갈 수 있습니까? 몇 가지? 6가지. 우리는 2랑 3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뭐로 비유했었냐면, 뭐로 묘사를 했었냐면 집에서 문방구까지 갔어. 2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치? 2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끝났나요?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까? 이 시행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진행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연이어진 세 가지의 고민이 두 가지의 고민에 연달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3과 3을 더한 6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3과 3을 두 번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 3과 1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3과 1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곱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2라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순간의 대표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의 6가지의 경로랑 이때의 2가지의 경로는 우리가 더했습니까? 곱했습니까? 더했어요? 곱했어요? 이때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할 때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이렇게 6가지고 집에서 다이렉트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2가지인데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6가지랑 2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왜 더했죠? 이 6가지만으로 시행이 완결이 됐나요? 시행이 끝났나요? 네. 그 다음 2가지만으로 시행이 끝났나요? 네. 이렇게 병렬적으로 완결된 것과 완결된 것을 우리가 서로 합쳐줄 땐 그때 더하기를 사용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곱의 법칙 하면 이제 교과서에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곱의 법칙에는 동시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시간적 의미의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이건 시간적 의미의 동시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이 끝나기 전까지의 그 하나의 라인, 그 라인 안에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동시에가 해당되는 뭐랄까 요소라고 볼 수가 있었지. 그치? 이 동시에라는 게 시간적인 요소의 동시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뭐야 저렇게 쉬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막 자꾸 막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짜 합을 쓸지 곱을 쓸지 여러분들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 당시에 믿는 구석이 뭐냐면 그 교과서에 동시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서 그 상황을 바라봐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야. 그럼 더 하는 건가? 더 했다가 틀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 만약에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써져 있었던 것이라면 이것도 더 했어야지. 이런 상황을 더 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에서 더하기를 사용하는 것과 그 상황에서 더하기를 사용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다는 거야. 이 동시에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적 의미의 동시에가 아니라 뭐 의미의 동시에다? 이 시행이 진행 중이냐 그렇지 않느냐. 진행 중일 때는 동시에, 진행 중이 아닐 때는 그것은 이 동시에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이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 물론 이제 그 밖에 여러분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다음에 숫자 카드를 나열해서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풀이가 진행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경우의 수의 정의, 그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오직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다.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막 50문제 푸셨던 그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 거기에 공식 같은 거 따로 적용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딱히 없었죠.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순간 고민을 몇 가지를 하지? 그 다음에 이 고민에 고민이 연결되는 건가? 즉 연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 고민이 완결되고 새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곱을 쓸지 합을 쓸지를 결정을 해가며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치? 그리고 중복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으려고 해. 대표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A를 뽑고 B를 뽑는 상황과 B를 뽑고 A를 뽑는 상황은 생각해보니까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5 곱하기 4라는 그 20가지의 경우는 A랑 B를 뽑는 것과 B랑 A를 뽑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취급되고 있구나. 나는 같은 걸로 카운트 해주고 싶은데 얘는 매번 다르게 세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A,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20가지에는 중복이 발생하겠구나. 따라서 나는 나누기 1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중복 제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네,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시야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면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는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아까 내가 그 과일 가게도 예를 들었듯이
이 과일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과일이 몇 종류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일의 가지수, 즉 종류, 서로 다른 과일의 개수를 카운트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률에서는요, 이게 물론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긴 하는데 이때 논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을 구분치 않는 경우의 수로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과일 가게에 갔어요. 근데 과일 가게에 갔는데 저기 참외가 5개가 있고 사과가 2개밖에 없어요. 참외는 5개가 있고 사과는 2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지금 선택장에 와가지고 도저히 그 남은 과일 1개를 못 고르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냥 아저씨가 눈 감고 골라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 자, 그럼 아저씨가 어이 알았어 하고서 이제 이 과일 바구니 앞에 가가지고 랜덤하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헐짜 하면서 이 하나를 집어 들겠지, 그치?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과랑 참외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뽑힐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참외입니까? 사과입니까? 참외가 5개, 사과가 2개였어요. 그 참외가 뽑힐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확률의 정의를 보면요,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부분 가능한 경우의 수.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일이 참외랑 사과 2개가 있잖아.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아니죠. 지금 참외랑 사과, 내가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발생 가능한, 내가 참외를 뽑든 사과를 뽑든 이렇게 2가지 상황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는 2가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참외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하려고 참외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여러분들 여기 참외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과일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 아니, 소신껏 대답해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참외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소신껏 얘기해요. 너네 그럼 아까 전에 왜 경우의 수를 2가지라고 했어? 어떻게 해서 2가지야? 얘기해. 뭐랑 뭐해서 2가지예요? 사과. 참외. 그래. 이걸 대답한 상황에서 야, 그럼 참외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너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몇 가지? 다 대답할 때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몇 가지? 소신껏 말하지. 틀려도 말하고서 틀리는 거야. 내가 봐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고 그 내용을 들으면 나랑은 딴 세상의 얘기, 즉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내가 말하고 정답을 들어서 맞거나 틀리면 기쁘거나 쪽팔려서라도 그게 강하게 기억나. 내 일이 된다고. 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내 일로 생각하느냐 남의 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자꾸 도전하라고 말씀드려요.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너네가 1가지라고 얘기하든 2가지라고 얘기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지. 2가지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1가지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특히나 이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무언가를 틀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피드백 받아보시는 게 가장 학습에 유효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남이 대답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야. 내 답을 얘기해서 그 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일일이 다 받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당분은 이걸로 끝내고, 자, 내가 이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요.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 내가 진짜 여기서 백날 과일을 뽑아 먹는 거야. 진짜 뭐 내 죽을 때까지 과일을 뽑는 거야. 이 과일 바구니에서. 참외 5개, 사과 2개가 들어있는 이 과일 바구니에서 백날 그냥 과일만 뽑아 보는 거야. 하나씩만. 하나씩 뽑아보고 확인하고, 하나 뽑아보고 확인하고, 하나 뽑아보고 확인하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봤을 때 너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결과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몇 가지야? 2가지야.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참외가 나타나는, 참외를 뽑는 그 경우의 수 중에 구분 가능한 그 결과의 수,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맞아, 한 가지야. 이걸 소식껏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나 한 가지라 생각해서 진짜 한 가지가 맞네. 기쁘잖아. 이게 내 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확률의 정의를 이렇게 살짝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등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부분이 등장하는 경우의 수로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 확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자꾸 얘기해. 두 가지. 부분의 경우의 수. 참외 뽑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했었어요? 한 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서 내가 확률을 계산한다면 이거 확률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돼?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확률의 정의를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확률의 그 직감적인 느낌과 전혀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에서 다루는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경우의 수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확률의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렇게 한번 끊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한번 끊고 갈게요. 이때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N분의 A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때 그 확률은 우리가 probability 앞글자 P를 따서 small p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총 세 부분으로 잘랐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각각의 결과의 가능성이 같을 때 그때 전체 경우의 수를 N, 그 다음에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자. 세 번째, 그때 확률 P는 N분의 A, 즉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내리겠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파트로 쪼개진 부분 중에서 오직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이 새끼들, 이거 지금 여기 지금 형광펜 쳐놓은 부분 봐봐. 형광펜 쳐놓은 부분 보세요. 요 식 부분에만 형광펜을 쳐놓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것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오직 세 번째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불상사가 생겨요. 참외가 5개, 사과가 2개 있을 때 내가 과일 하나를 뽑았을 때 참외가 나타날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우리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요, 이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얘기해요? 2가지. 참외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1가지. 그럼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경우의 수를 진짜 제대로 공부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치? 경우의 수를 엉터리로 공부한 놈들이나 여기에서 야, 전체 경우의 수는 7가지가 이딴 얘기나 하겠지. 아니, 참외가 서로 막 구분이 돼요? 사과가 서로 구분이 됩니까? 야,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참외를 왜 구분하고 사과를 왜 구분하고 있어? 당연히 그럼 그 친구들이 말하는 7가지는 잘못된 거겠지. 2가지라고 얘기해야 정상인 거겠지.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요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그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건 0 아닌 것 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누락하고 있었던 걸까? 바로 저 첫 번째 전제 조건. 첫 번째 전제 조건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내가 어떤 시행을 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모두 발생 가능한 정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참외랑 사과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참외가 발생할 것이, 참외가 뽑힐 거라고 그 기대하는 그 정도랑 사과가 뽑힐 거라고 기대하는 그 정도가 서로 어떻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지. 근데 이 전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서로 그것이 같을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그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 아, 그래서 2분의 1이 틀린 거구나. 아, 그래서 2분의 1이 틀린 거구나. 이게 지금 참외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사과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만약에 똑같았다면, 그럼 그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내가 확률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더라도 참외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사과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가 무턱대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제대로 학습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불만이 가장 극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 생각해. 그럼 이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참외 하나, 사과 하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참외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사과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서로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참외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한다 치자. 근데 일단 쉬운 상황에서 내가 이거 이 확률을 논하는 건 내가 그냥 이거 몰라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쉬운 상황, 야, 참외가 한 개 있고 사과가 한 개 있고 배가 한 개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사과 하나 뽑는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 모르는 놈 어디 있어? 이건 초등학교 때 왜? 초등학교 때, 그치?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그 5학년 때인가 그때 그때 사건이란 말도 안 쓴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의 기초를 처음 공부합니다. 그때 이제 항상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은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확률적인 것들만 논하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있어? 그럼 사과를 뽑는 경우는 반반이다, 반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얘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 그때 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확률을 공부하는데 고작 그런 쉬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을 외웠다고 막 좋아하고 박수 치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과 2개, 참외 5개가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뽑는 확률이 7분의 2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 지금 그거를 우리가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아주 그냥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야 된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솔루션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면, 야, 근데 생각해봐. 참외가 5개고 사과가 2개라서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이게 지금 물론 2가지긴 하지만 이걸 그냥 2가지의 경우의 수로만 보니까 얘가 지금 발생 가능한 정도가 지금 좀 다르지 않느냐, 기대되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야, 그러면 잠깐만, 야, 너 좀 문방구 가가지고 스티커 하나 좀 사가지고 와봐. 내가 스티커를 사가지고 왔어. 야, 저 참외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스티커를 좀 붙여. 그 다음 저기 그 사과에다가 1번, 2번 스티커를 좀 붙여봐. 붙였어? 응, 붙였어. 자, 그러면 지금 나는요, 여기에서 과일을 하나 뽑았을 때 그 과일이 참외가 나올 경우의 수 또는 사과가 나올 경우의 수로 이렇게 2분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외가 5개가 지금 다 서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르게 되어버렸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스티커를 붙여버렸으니까, 그치? 그 다음 사과는요? 역시 다 다르게 보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경우를, 이 결과들을 7가지를 다 다르게 취급을 해버리면 이때 참외 1번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참외 2번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참외 3번, 참외 4번, 참외 5번, 사과 1번, 사과 2번, 이 7개의 과일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그 각각의 정도가 서로 어떨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떨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참외 1, 2, 3, 4, 5가 있고 사과 1, 2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하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딱 뽑는다고 해봐. 그리고 딱 확인할 거예요. 아, 참외 1번이고 참외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걸로 취급한다고 하죠.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취급을 한다고 하죠. 참여 1번과 참여 2번은 다르잖아. 구분 가능해졌잖아. 이제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얘네들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다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달라요? 그럼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넌 참여 1번을 뽑는 경우의 그 가능성과 참여 5번을 뽑는 경우의 가능성과 사과 1번을 뽑는 경우의 가능성이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신 거거든, 그치? 아 같아요. 그럼 왜 같아요? 그 뭐지? 그 하나 다 다른 거요. 근데 전부 다 하나하나 다르게 이 하나의 객체가 지금 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참여가 많다고 해서 참여 1번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하나에 그냥 다 다른 과일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7개로 다 다른 걸로 구분을 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얘네들에서 발생 가능한 정도를 전부 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다 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이라면 이 확률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만족시켰잖아. 각각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같을 때 라는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 혹시 여기 잘 이해가 안 간다.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참외가 나타나 혹은 사과가 나타나 그 확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참외를 뽑을 확률을 구한다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금 여기서 7개의 과일은 전부 다 다른 것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요. 참외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럼 확률은 몇 가지겠어요? 7분의 5가 되는 거야. 어때요? 이 딜레마 해결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랑 확률을 각각 정확하게 공부를 한 입장이라면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특히나 확률에서 논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써져 있잖아. 확률에서 논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즉 경우의 수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논했었던 것과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확률에서는요 서로 같은 구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같아서 구분 가능하지 않은 그 결과들조차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 확률적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서로 구별 가능하게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우리가 그 확률의 계산 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딜레마를 그 인위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에서 공부하는 이 경우의 수랑 뭔가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다 보니까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 분명히 구분이 불가능한 것들은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률에선 죄다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경우의 수에서도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랑 이거는 서로 구분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같게 세줘야 되나? 다르게 세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만 공부했었다면 그 생각이 안 들 텐데 확률까지 같이 공부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종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요 개수가 많은 놈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종류의 관점이 아닌 빈도, 개수의 관점이 꽤 크게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에서 논하는 경우의 수는 비록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구분이 가능하게끔 내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줘서 전부 다 다른 상황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서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때의 경우의 수를 논해야 우리가 진정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야구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 여기? 없어요? 자 있어? 뭐 우리나라? 국내? 팀이 혹시? 여기 쓱 친구들이 많네요. 아 이반 말고 그 여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쓱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 인천이 연고지, 그치? 맞아. 혹시 아버지께서? 아니 너 혼자는 단독으로? 아 그래?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야구 선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타자야 타자. 내가 타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나는 야구 배트 휘둘렀을 때 홈런을 치거나 홈런을 못 치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치? 응. 야 그러면 내가 그 야구 선수단에 그 찾아가서 단장한테 아니 잠시만요, 그 제가 좀 요즘 좀 그 떠오르는 야구 선수인데 제가 그 보통 배트 한번 휘두르면 그 홈런 치거나 못 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그 뭐 누가 공 던졌을 때 그냥 뭐 한 손으로 그냥 뭐 껌 쫙쫙 씹어가면서 그냥 뭐 해바라기씨 씹어가면서 그냥 배트 빡 휘둘러가지고 그냥 하면은 이제 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홈런 때려요. 야 그러면은 그 야구 선수 중에서 그 3할 타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상 정도쯤 되는 그 타자가 되려면 3할, 그러니까 0.3 정도, 0.3 정도의 그 타율을 갖고 있다는 건 한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정도 안타를 치면 그게 타율이 0.3 정도쯤 돼요. 근데 나는 있잖아. 나는 2번 중에 한 번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야. 아니 뭐 한 번은 뭐 이렇게 나가리가 될 수 있겠지. 뭐 그냥 일반적인 안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진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뭐 스트라이크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공을 놓칠 수도 있겠지. 근데 배트를 휘둘 때마다 난 2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홈런을 때려. 그러니까 내가 전 홈런을 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저를 당장 고용하십시오. 제가 큰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쫓겨나 아니면 계약서 써? 쫓겨나 계약서 써? 어떻게 되겠어? 쫓겨나겠지. 왜 쫓겨나? 내가 홈런 칠 확률이 2분의 1이야? 왜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왜 아니야? 왜? 둘 중 하나잖아. 경우의 수도 2잖아. 홈런 치는 경우의 수는 1이고 홈런을 치거나 안 치거나 2잖아. 홈런을 치는 건 1이잖아. 그럼 나는 2분의 1의 확률로 홈런을 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이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왜 쫓겨나 거기에서? 왜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야? 너가 대답해. 그럼 아까 전에 참외 5개, 사과 2개 있었을 때 그때 왜 참외를 뽑는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야? 그 다른 거에서 뭐라고요? 그 뭐지 그 다른 거를 구분을 가능하게 하면은 그 다 다른 게 뭐지? 너가 한번 대답해봐. 이때 우리가 참외 5개, 사과가 2개가 있었어요. 이때 참외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아니죠? 진짜 나 이거 아무도 대답 못하면 진짜 서글플 것 같은데. 자, 왜 아까 그 상황이 2분의 1이 아니었죠? 자, 왜 아까 이 상황이 2분의 1이 아니었지? 네, 이 바보들아.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내가 이 수업에서 정말 이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없을 정도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이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 못하시면요 앞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난 이미 모든 커리큘럼을 다 알고 있고 지금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하라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통수학 1, 2로 바뀌는 것 중에서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수 1, 수 2를 지나서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공부할 때 그때 말 그대로 경우의 수랑 확률을 또 공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제대로 공부 안 해두시면요 앞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1학년, 2학년 때 내내 힘들어져. 내가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 이 진짜 내가 엄청 강조해 수업 시간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지금 수십 번을 얘기하면서 내가 넘어갔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수학적 확률 정의 다시 읽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대답 잘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잖아요. 다른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여기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잖아. 내가 거기서 뭐가 키포인트라고 했습니까? 이채원 얘기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뭐가 키포인트라고 했어요? 일정. 내가 거기 4글자만 말씀드렸으니까 너 인위적으로 너가 마음대로 생략하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세요. 겸손하게 공부하십시오. 겸손하게. 너가 자꾸 그렇게 뭘 쳐내고 뭘 생략하고 뭘 요약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그 상황에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자 뒤에 분 내가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게 얘기하십시오. 전혀 안 들려요. 지금 이거 에어컨 소리 때문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데 네. 이쯤 지금처럼 내 수업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요. 알겠어? 오지 마 여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서 차라리 강의로 너 돌려보면서 몇 수십 번을 들어. 여기 와서 너가 만약에 이해 안 하고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처럼 다 놓쳐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피해를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모든 인원들을 전부 다 이해시키고 넘어가는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여기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내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아. 그 새끼가 여기서 수업을 듣든 말든 난 걔가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가르칠 것이고 걔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안 듣고 배째라고 가만히 있으면 난 그 새끼를 혼내는데 이 수업 시간 전체 다 쓰더라도 난 수업 진행 안 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확률에서 가장 중요하고서 사실상 유일하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이 한 가지 요소를 가르치는데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 조건 하나를 대답하지 못해서 그리고 책을 보고 읽는데도 그걸 대답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빌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수업하는데 이때도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다 놓치고 있으면 진짜 쫓아낼 거야. 알겠어? 자, 확률 다시 공부하면 아예 기초부터 다시 할게요. 자, 확률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어떤 시행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모두 일정할 때 그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학습을 합니다. 자, 다시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같을 때 그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다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우린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일어날 경우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거가 그 확률이라고. 나 그딴 식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한테 다시 질문한 건 네가 지금 또 내가 이 얘기했었을 때 딴짓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질문한 겁니다. 나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합법적으로 가셔도 된다고 내가 분명히 방금 전에 허가 내렸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 안 듣고 그냥 네 멋대로 공부할 것 같으면 확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난리 나도 난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어요. 이게 확률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배워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가 확률 단어에서 유일하게 배워야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요소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 너네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새겨 들으시고 진짜 나중에 너희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세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는데도 못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다가 다 놓치고 얘기 못하는 것은 그건 너의 죄예요.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안 해서 못할 수밖에 없게 된 건 그건 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잘하자. 따라서 말합시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다.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다시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다시 뭐라고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바보같이 글자를 외우려고 합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뭘 던졌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불평등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고 다 균일한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주사위, 동전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 것들은 각각의 결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자로 외우려고 하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 가능 뭐라고 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우리가 뭘 통한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안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러잖아. 우리는 절대로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암기를 안 한다고. 너네들이 지금 뭐 모자라가지고 이걸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략이 잘못되었어요. 외우려고 하시잖아요. 이 말을 외우잖아요. 왜 내 말을 외워요?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끊어가지고 말씀드리잖아.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끊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받아들이시라고. 그 의미를. 어떤 시행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 결과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는 그 가능성이 지금 다 공평하다. 지금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나도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내가 텍스트를 외우고 있었다면 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 난 말할 때마다 텍스트가 달라져. 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따라 말하려고 하면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나온다고. 아까 대답하신 분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말 했어요? 아니야. 근데 난 잘했다고 했잖아요. 왜? 오히려 내 말이랑 똑같이 따라했으면 나는 못했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외웠다는 거니까.
근데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자기 걸로 녹았다는 거예요. 재구성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납득하셔야지, 공감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뭐였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일이 발생하는 일정한,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생각나지. 무슨 퍼즐 맞춰요? 단어 조합하게?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납득 가능하게끔 아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왜 그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참외가 발생하는 그 정도랑 사과가 발생하는 그 정도랑 참외가 뽑히는 정도랑 사과가 뽑히는 정도가 같다고 느껴지시냐고요?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너네들이 2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험들을 같이 매칭시키란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요. 모든 것들을 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2분의 1이 아닌 이유는 참외가 더 많고 사과가 더 적기 때문에, 참외가 발생하는 그 경우의 수랑 사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비록 한 가지로 똑같을지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참외가 발생하는 그 기대랑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랑 사과가 뽑힐 거라고 기대하는 그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냉큼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 글자를 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말이 안 튀어나오지. 난 늘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싶어요. 이 수학 개념은요, 매개야, 매개. 이건 매개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확률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죠. 확률이라는 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확률을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확률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딜레마를 상정하고 그거를 예시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절차를 우리가 함께 밟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다 개무시하고 오직 이 결과만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없는 수업이 될 겁니다. 애당초 목표가 나랑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이 확률이란 단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확률의 계산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서로 합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디 당부드리지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지막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대답한 게 아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왜 2분의 1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랑 발생 가능한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2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안 되죠 라고 콧방귀 끼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참외는 나눠야 되고 사과도 나눠야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2분의 1이 아니니까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2분의 1이 아닌 이유가 나눠야 되니까가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니까 나눠야 되는 거지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이 아니라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났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돌아버려요. 얘네들은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데 나의 이 말 중에서 내가 진짜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말이 가장 쓸데없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마지막에 내린 그 결론은 가장 쓸모없는 말이에요. 왜? 너네들이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았다면 너네들이 나에게서 결과를 듣지 않아도 알아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실 거예요.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는 반드시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공부하고 결과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과정이 올바를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말들이 아닌 가장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결론, 그 정리, 그 요약, 그게 가장 쓸모없는 말이니까 오직 그것만 듣고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시에 질문을 했을 때 너희들 입에서 그렇게 마지막 멘트만 나오는 것이 아닌 중간에 썼던 그런 유의미한 말들이 더 먼저 튀어나오길 바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30분 동안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만약에 결과를 내가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냥 나는 이 정의만 읽고 바로 문제 풀러 떠났겠죠. 다시 마인드 세팅 됐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그렇게 참외가 5개가 있고 사과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나는 참외가 뽑힐 가능성을 2분의 1이라고 사과가 뽑힐 가능성을 2분의 1이라고 그들이 서로 2분의 1로서 똑같은 정도로 뽑힐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문제가 생겼을까? 라는 것을 본 겁니다. 뭐 과일을 하나 더 늘릴까요? 좀 헷갈리나요? 헷갈리는 게 너무 재미없나요? 사과, 배, 감 3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조차도 각각 뽑힐 가능성은 3분의 1씩이겠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근데 사과 하나, 배 2개, 감 3개가 있을 땐 당연하게도 감이 더 뽑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에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다시 뭐라고?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내가 확률을 계산한다면 감을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사과를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배를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한다고 끄덕이진 않을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핵심이야. 왜 3분의 1이 아닐까? 왜 이 수학적 확률대로 계산을 했는데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직관적인 확률과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를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들의 언어로 조금 재구성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이유로? 책을 읽고 얘기하셔도 돼요.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본인 스스로 재구성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공감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게 3분의 1이 어색한 걸까요? 네, 다 얘기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해. 이채훈, 얘기해. 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 중얼중얼 해보세요. 나 여러분들 입모양 보고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파악할 테니까. 자, 한 명씩 얘기합시다. 이채훈, 얘기해. 잠시만. 너 그 문장이 혹시 이해가 안 가니? 그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려운 문장인가요? 네, 그럼 요청을 하지 나한테 도움을. 혼자서 그렇게 골머리 쏟고 텍스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거기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다는 건 다 텍스트 외우겠다는 거야.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시행을 했어요. 근데 결과들이 나타나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과가 뽑히거나 배가 뽑히거나 감이 뽑히겠지. 그렇게 뭔가가 뽑힐 겁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해봤을 때 사과가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랑 배가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랑 감이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가 서로 어때요? 그럼 왜 같다고 생각합니까? 사과는 지금 1개가 있고 배는 2개가 있고 감은 3개가 있어요. 그럼 너는 사과가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랑 배가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랑 감이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가 왜 같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달라요. 그럼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넌 지금 여기서 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까 처음에 진짜 이 얘기 처음 시작했었을 때 너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왜 같아요라고 하니까 너가 아니요 달라요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땐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같아요? 왜 같다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이거 해결 안 하면 너 진짜 혼자서만 이거 못해요. 남들 다 이해하고 있을 때 너 혼자만 여기서 헤맬 거야. 쪽팔려 하지 말고 너 이거 왜 같다라고 얘기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너가 그걸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 왜 같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너가 대답한 거 아닙니까? 너가 대답한 거니까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숨기지 마세요. 너가 지금 걸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 아까는 내가 속아 넘어갔지만 지금은 너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헷갈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2번 연속 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너 방금 전에 대답했잖아, 그치? 너가 생각을 하고서 대답을 했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지금 고민하라고 시간 들인 거 아니에요. 너의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서 지금 너한테 그 생각을 얘기하라고 시킨 겁니다. 지금 고민하지 말고 지금 즉시 말씀해주세요. 왜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종류 때문에 헷갈린 것 종류 때문에 헷갈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종류가 3가지가 있어서 헷갈린 것 그럼 지금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 개수가 달라가지고 네, 개수가 다르면 그 일어날 수 있는 게그 기대치가 다 달라서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뽑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덤하게 뽑는다면? 감? 네, 왜요? 그 감은 그 다른 거보다 훨씬 더 많아서 네,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못 받고 그다음 나 여기서 전혀 헷갈리는 거 없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섹션에서 너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사과, 배, 감 3개의 과일이 뽑힐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다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는 저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그 각각의 결과들이 발생 가능한 정도가 같을 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 안 하겠다. 다시 각각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 안 하겠다. 왜 이게 3분의 1이 아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쪽팔리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해 봐. 큰 소리로. 익명에 숨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 네. 자, 웅얼웅얼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나 안 그러면 직접 이름 호명하고서 시킬 거야. 익명에 기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시작. 네, 내가 어떤 시행을 했었을 때 그 결과가 발생 가능한 정도가 모두 공평해야 그때 내가 지금처럼 이 식을 사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상황만이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사과가 2개, 배가 2개, 감이 2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각이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가 모두 어때요?
모두 어때요? 사과가 2개, 감이 2개, 배가 3개, 배가 2개 이렇게 모두 다 똑같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과일이 뽑힐 거라 기대된 정도가 모두 어때요? 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근데 1개, 2개, 3개가 있을 때는 각각이 공평하게 발생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지 않겠죠. 그러면 3분의 1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쪽짜리 공식이다 라면서 우리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아니 지금 이게 2개나 1개나 3개면 내가 공식 이용하지 않아도 이미 확률을 알겠어. 굳이 확률의 공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가 필요가 없잖아 애당초. 오직 그 상황에서만 쓰일 것 같으면, 공평한 상황 속에서만 쓰일 것 같으면. 그래 안 그래?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다 개수가 다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원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아 뭐야 이거 반쪽짜리는 반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왜 공부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차에 야 근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사과 1개, 배 2개, 감 3개를 다 다르게 취급하면은 그건 또 어떨까? 라는 시도를 하게 된 거고, 사과 1개, 배 1번, 2번, 감 1번, 2번, 3번 총 몇 개의 과일로? 총 6개의 과일로 서로 다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때 전체 경우의 수를 그래서 몇 가지로 본다면 6가지로 본다면 그 하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된 정도가 모두 어떨 거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어떨 거라고? 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그 공식을 사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 이 확률 공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비록 지금 서로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분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면? 구분이 되게 만든다면, 인위적으로 그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그럼 내가 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 전체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어떻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다 어떻기 때문에? 뭐가 같아? 정확하게 얘기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대치가 발생 가능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확률의 개념 끝이에요 사실상.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확률 끝난 거야. 진짜야? 여러분 뒤로 쭉 넘겨봐봐. 그냥 뭐 시덥잖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개념이 한 5개 정도쯤밖에 없을걸?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서 5번째 개념과 2번째 개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5번째 것부터 먼저 공부하고 갈게. 우리가 지금 수학적 확률을 공부했으니까 기하학적 확률을 또 공부해 봅시다. 자, 내가 여기서 다트를 던져요. 다트를 던질 때 반드시 이 원 안에는 일단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반드시. 오케이?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 오케이, 개념 5 끝났습니다. 자, 개념 2로 들어갈게요. 이게 도형에서의 확률이에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빌려서 전체 면적분의 부분의 면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 가능하게 이걸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5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개념 2.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얘부터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확률이 언제나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렇지? 근데 부분의 경우의 수는 맥시멈 해봤자 전체 경우의 수를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겠지. 어떻게 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전체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사과 또는 배 또는 감을 뽑을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전체 다 뽑겠다는 거잖아. 그치? 전체 뭘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확률의 최대치는 항상 어떤 수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1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진짜 완전 몇 퍼센트 확신해 라고 얘기할 때 몇 퍼센트라고 얘기해요? 100%라고 얘기하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과장 섞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120% 확실해. 이건 수학적으로는 맞진 않는 표현이지. 120% 확실하다는 표현이 어딨어? 100%가 마지노선인데. 그치? 100% 확실해라는 얘기까지만 수학적으로 가능하고 120% 확실해라는 것은 약간의 과장법이 좀 섞여 있는 거지. 그치? 그만큼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그 120%는 말이 안 돼요. 100%. 즉 100%가 몇이야? 100%가 몇이야? 숫자로.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의 최대치는 1이다. 당연히 최소치는 몇이겠어요? 0이겠죠. 이 음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확률의 음수는 없겠죠. 야 이게 일어날 확률은 마이너스 100%야. 그딴 말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0% 내지는 100%까지 이 사이에서만 이 확률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몇 분의 몇이겠어요? 네, 개념상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뭐랄까 남은 것들은 시시껄렁한 것들 투성이인 거예요. 자, 개념 3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과일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사과는 1개가 있고요. 배는 2개가 있고요. 과일은 3개가 있어요. 아, 과일? 감은 3개가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사과를 뽑는 확률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몇 분의 몇? 6분의 1. 자, 감을 뽑는 확률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네, 6분의 3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은 알겠죠? 여러분 그 계산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최종 답안을 낼 때, 최종 답을 낼 때 계산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계산 함부로 하시면 오히려 좀 뭐랄까 여러분 헷갈리거나 규칙성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마주할 수 있어서 경우의 수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계산은 그냥 마지막으로 좀 미뤄두세요. 알겠죠? 그게 좀 팁입니다. 팁.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어쨌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나는 그냥 사과나 감 중에 하나가 뽑히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랜덤하게 뽑아요. 나 개인적으로 배 싫어하거든요. 내가 배 싫어하니까 나는 배가 안 뽑혔으면 좋겠어. 난 사과나 감이 좋아. 사과나 감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서 에이 하고 기도하면 난 몇 분의 몇의 확률로 그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6분의 4. 그치?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썼던 계산은 1개랑 3개를 더한 것을 분자에 쓰고 분모는 그대로 6으로 남겨놨을 거야. 그 계산이 결국 6분의 1과 6분의 3을 더하겠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것 또는 저것이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얘랑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난 지금 사과가 뽑히거나 감이 뽑혔으면 좋겠어. 사과가 뽑히거나 감이 뽑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확률을 계산한다면 몇 분의 몇이었었어요? 6분의 4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어떻게 합니까? 더하죠. 어떻게 합니까? 더하죠. 그쵸? 우리는 이때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본능적인 계산이에요. 그쵸?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 이건 새롭게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조금 기준을 잘 잡아보자. 우리가 그 경우의수에서 합의법칙, 고비법칙 공부했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자, 내가 언제 더하는 것 같아요? 이것 또는 저게 발생했으면 좋겠어. 이것 또는 저게 발생했으면 좋겠어. 이거거나 저거거나 상관없어. 이런 경우가 이 두 개의 그 확률의 합을 구해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관대한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거여도 상관없고 저거여도 상관없어. 이 상황이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관대하잖아.
관대하다는 것은 뭐든 괜찮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확률의 값이 더 커져야 되겠어, 더 작아져야 되겠어? 더 커져야 돼, 더 작아져야 돼? 더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더 한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도 와닿는 그러한 뭐랄까 계산이에요, 그쵸? 다 이해됐어요?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럼 얘네 두 개의 확률을 더한다. 너무나 잘 와닿지, 그치? 자, 곱하는 상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곱하는 상황. 이거는 얘랑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를 뽑는데 이걸 뽑아도 좋고 저걸 뽑아도 좋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곱이 사용되는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과일을 뭐 한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생선 가게를 갈까? 나 생선 많이 모르는데. 자, 생선 나 뭐가 있을까? 자, 고등어 2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참치. 네, 일반적인 생선 가게에서 사긴 좀 어렵지 않나요? 자, 참치는 이제 비싸니까 한 마리. 자, 그럼 여기는 철갑상어 3마리가 있어. 네. 자, 고등어, 참치, 철갑상어. 내가 여기서 철갑상어를 뽑는 확률은 얼마야? 6분의 3이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나 여기에서 사과 하나, 그러니까 사과를 뽑고 여기서는 고등어를 뽑는 확률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일단 여기 사과 뽑는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빨리 대답해봐. 6분의 2지, 그치? 여기서 6분의 1이지. 자, 여기서 고등어 뽑는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지, 그치?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사과도 뽑고 고등어도 뽑아야 돼. 아우, 할 일이 많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 제발 사과를 뽑아주세요 해서 이제 6분의 1의 확률로 사과가 뽑혔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끝났어? 아니잖아. 아, 제발 이제 고등어만 나오면 돼. 이제 고등어만 나오면 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확률은 사과 하나만 바랄 때랑 혹은 고등어 하나를 바랄 때만 놓고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모두 뽑히는 경우는 그 각각의 확률보다 어떨 것 같아요? 더 작을 것 같아요? 더 클 것 같아요? 더 작을 것 같죠.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라는 게 많잖아. 바라는 게 많아. 확률이 적지, 그치? 바라는 게 많아. 확률이 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분의 1과 6분의 1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빼요! 나이스! 아니고, 빼는 건 좀 영 아니고. 나눠요! 오히려 여러분들, 분수는 나누면 더 커지지. 그쵸? 이런 증분수는 나누면 더 커지지. 뭘 사용하는 걸까요? 곱하기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과 고등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 지금 이쪽 주머니는 주사위가 있고 이쪽 주머니는 동전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 내 이 주사위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그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치? 자, 동전했을 때 내가 배고 예를 들어서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 이제 학이 나와. 학이 나오면은 이제 그 확률은 또 2분의 1이야, 그치?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자, 너네 여기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그래서 학이 나오면 오늘 백지 테스트 면제 할게.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조건을 걸었어. 그럼 너네들은 여기서 기도를 할 거야. 아씨, 제발 1 좀 나오고 확 좀 나와서 나 좀 집 가서 빨리 밥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야. 자, 너네들은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래요? 6분의 1과 2분의 1을 어떻게 하고 싶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곱하고 싶잖아. 그래, 그 본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확률에 눈을 떠 있는 상태. 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직감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어떤 직관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직관력을 꽤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주사위에서 1도 나오고 여기서 동전에서 2분의 1도 나오려면은 야, 그거를 왜 진짜 정말 진짜 여기 있는 기구 다 망가뜨리는 건 쟤야. 저희 낙서에서 80%도 쟤야. 2학년 8번 하지마 그런 거 없고. 자, 어떻게 얘기했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연달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연달아, 그치? 연달아 발생해서 그 많은 것들을 욕심을
끄득 갖고서 바라면 그만큼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어떤 연산이 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곱하기 연산이 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많아요. 확률은 더 떨어지고 더 그게 덜 발생할 거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확률의 고배 법칙도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학습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그걸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그 말이 동시에라는 말이죠. 이놈의 동시에는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아유 진짜. 야 그러면은 뭐 주3이랑 동전을 동시에 야 하면은 뭐 12분의 1이고 한 번씩 이렇게 던지면 그럼 뭐 12분의 1이 아니야? 아 진짜 어처구니 없다니까. 동시에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너네들 헷갈리게. 난 차라리 이게 동시에라는 말을 싹 다 지고 연달아라는 표현을 좀 바꾸고 싶어요. A 연달아 B가 발생하는 연달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과정상에 있다라는 그 의미의 동시에예요. 하나의 과정상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의 과정상에 있다라는 의미의 동시에라니까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고배 법칙이랑 같은 어떤 그 뭐랄까 그 궤도에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확률의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두 가지로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한 거냐면 그 자체 확률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뭐분의 뭐?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확률의 값을 이것보다 더 쉬운 확률들의 연산으로서 구하는 방법. 지금 이 개념 3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여러분들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방법?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그다음 또 어떻게 구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연산을 통해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늘 이 두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두고 이 상황이 1번이 적합한가 2번이 적합한가를 항상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바보 같은 그 문제풀이 방식이 뭐냐면 1번 하나만 그 머릿속에 각인시켜놓고 그냥 그것만 주장창 쓰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더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계산을 못해요.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대표 유형 3번 쪽 라인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를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걸로 풀려고 막 실험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머리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저기 뭐 대표용 2번이라든지 뭐 대표용 1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되게 비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일단 정답은 맞았으니까 그냥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저 3번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거기서 쌤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가 뭐라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뭘 이용해서? 확률의 연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좀 이따 너네들 이거 한번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개념 4. 이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치? 뭐 문화재 복원 뭐 이렇게 할 때 그 복원. 다시 돌려놓겠다,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제비뽑기를 하는데 10개 제비가 있어. 아, 너네들 제비뽑기 알아요? 알아요? 뭐 다행이다. 자, 제비뽑기가 있는데 10개 제비가 있어. 근데 이 중에 3개가 당첨제비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당첨제비의 확률은 얼마? 10분의 3이겠지, 그치? 뭐 요 정도의 계산은 금방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0분의 3으로 내가 여기서 당첨제비를 뽑을 수 있어. 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복원 추출을 하는 상황과 비복원 추출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의 확률을 한번 논해볼게요. 자, 일단 10개의 제비 중에서
자, 이렇게 검은색은 비당첨제비고 이렇게 세 개는 당첨제비다. 자, 여기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고 내 친구도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을 계산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복원 추출을 하는 상황과 비복원 추출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논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이 일단 얼마야? 10분의 3이야. 근데 나는 이 친구도 당첨제비를 뽑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친구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자, 복원을 했어요.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얼마겠어? 10분의 3일 거야. 그치? 그럼 이 두 개가 난 동시에 발생했으면 좋겠어. 난 욕심쟁이야. 자, 그러면 이 둘을 뭐 연산해줘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 돼. 말 안 됩니다. 계속 물어볼 거야. 당연히 곱해야 돼. 그쵸? 자, 이게 복원 추출 시 두 사람이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자, 비복원 추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당연히 비복원 추출은 원상 복구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당첨제비를 뽑았으면 그건 내가 주머니에 넣겠다는 거지. 여기에 다시 안 넣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내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3이야. 그치? 그럼 내 친구가 이제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어? 9분의 몇 분의 몇? 9분의 몇 분의 몇? 자신에게 다 대답해. 자, 몇 분의 몇? 9분의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다시 안 들려. 몇 분의 몇? 네, 좋아요. 난 욕심쟁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난 욕심쟁이야. 곱하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다음 타자가 뽑을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연속해서 이렇게 뽑을 거야. 근데 그것이 복원 추출일 때랑 비복원 추출일 때는 이렇게 사뭇 좀 이야기가 그 다음 스토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뭐 우리가 새롭게 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딱히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확률은요. 확률의 정의, 그 다음 그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 그래서 확률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조건, 그다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요것만 잘 공부하시면 확률 단원은 끝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야. 그 뒤에 나오는 이 4개의 개념은 다 되게 당연한 것들이었잖아.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래서 빼면 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뭐였어? 그 확률의 합과 곱을 쓰는 경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혹시 여기 여러분 그 부모님 중에 충청도신 분 계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시고, 우리는 그 친가 외가 그 시골 전부 다 충청도 분이셔가지고 나는 충청도 사투리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되게 관대해요. 그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확률의 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뭔들 상관 있어? 다 좋은 거지. 다 좋아, 괜찮아. 네 멋대로 해. 그럼 더 하는 거죠. 확률은 점점 올라가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그치? 그런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또는 저것,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이거 발생하거나 저거 발생하거나라고 조금 관대한 느낌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이건 더 하는구나. 그치?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런데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내가 그걸 욕심부리고 있어. 연달아서 바라고 있어.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걔네들은 어떤 연산을 한다? 곱하기 연산을 한다. 왜? 그 욕심쟁이는 당연히 확률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분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줄어들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공부했었을 때 연달아 진행하는 상황을 곱한다라고 했었던 것과 또 일맥상통하니까 그거랑 같이 이제 매칭 시켜놓으면 더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뽑은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느냐 아니면 저 주머니에 다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그 다음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내가 당첨제비를 뽑지 못했다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당첨자비를 뽑지 못하고 다음 사람이 당첨자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한다면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계산들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었지, 그치? 난 마지막 5번째 개념이 뭐였어? 내가 다트를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4분원 그려놓고 이쪽 부분에 다트가 꽂힐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들 투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공부할 부분은 뭐다? 다시 확률의 수학적 정의, 그 다음에 그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조건, 그렇지 그걸 주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딜레마, 그럼 그것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걸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백지 테스트에 쓰셔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이 확률의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던지고 그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생기는 딜레마도 같이 작성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내가 수업했었던 내용들이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수업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재구성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적혀 있는지를 체크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이제 개념 2, 3, 4, 5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개념으로 공부했다기보다는 문제풀이 약간 좀 적용해가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좋겠다는 판단이 드실 어떤 그런 응용과 적용 파트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 개념 체크나 아니면 저기 대표 예제나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이걸 설명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좀 거기에다 옮겨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그래서 백지 테스트는 첫 번째 확률 부분은 정의와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중심으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예시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돼, 이건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라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백지 테스트에다가 컨텐츠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